자, 우리가 어제 인덱스를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드렸는데 뭐 거의 대다수가 잘 풀었어요. 잘 풀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덱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인덱스를 이제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강의를 할 때 뒷부분이어 가지고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다 못했던 것 같아서 그냥 이론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이 비트리 밸런스드 트리에 대해서 어제 제가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저 뭐죠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검색에 상당히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래서 풀 테이블 스캔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덱스를 지정을 했는, 특히 인덱스로 클러스터형 인덱스로 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죠? 맞나요? 예. 그게 뭐였죠? 또 하나는 뭐죠? 그쵸. 유니크 난널이다. 그죠? 근데 두 개 동시에 있으면 PK가 최고 우선한다. 맞죠?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게 그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이제 이러한 페이지 분할, 즉 다시 말해서 리프 페이지에 데이터가 우리가 인서트를 하게 되면 16KB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이 안에 데이터가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만무하겠죠. 그죠? 맞나요? 예, 요런 짧은 거 생각하지 말고 큰 걸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서트 할 때는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가 생길지 아니면 그 데이터의 양만큼 생기겠죠. 그죠? 맞나요? 예, 그렇게 생기면서 이 페이징이라는 기법이 적용이 되면서 페이지가 더 분할이 되고 혹은 페이지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더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클러스터형 인덱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세컨더리 인덱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 인서트 시에 성능이 나빠지는데 그거를 또 굳이 따져서 이론적으로 따지면 또 뭐 당연히 뭐 보조 인덱스가 좋니 많이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보조 인덱스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보조 인덱스에서도 데이터가 만약에 늘어난다. 그럼 늘어나면 얘도 페이징이 분명히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인덱스 페이지에도 페이징이 또 일어날 겁니다. 맞나요? 예, 왜? 주소가 또 바뀌어야 되고, 그죠? 맞나요? 예. 이러한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모든 인덱스는 페이징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보조 인덱스와 그리고 클러스터형 인덱스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리프 페이지가, 즉 요 페이지가 데이터 페이지가 되느냐 아니면 찾아보기와 같은 색인이 되는 주소를 들고 있는 페이지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덱스를 설정을 하실 때 가장 면밀하게 봐야 될 게 관계 대수. 맞죠? 관계 대수가 카디널러티죠. 맞나요? 예. 카디널러티와 중복도는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표를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테이블에 인덱스를 잡기 위해서 혹은 PK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테이블이라면,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 처음 맞닥뜨리는 테이블이라면 PK도 없고 아무런 쇼 인덱스 해서 보게 되면 어떠한 인덱스도 없다면
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던 distinct 하고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그게 총 카운트하고 유사한,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은 그러한 숫자가 높은 놈은 중복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카디널리티가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런 애들을 위주로 선별을 하셔가지고 인덱스를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걸 어제 정리를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을 더 딱 합시다.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영어 사전, 그리고 세컨더리 인덱스는 찾아보기와 같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제 이 부분도 한번 봤는데 뒤에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제거는 어제 다 해보셨다, 그죠? 예, 항상 인덱스 제거도 순서가 보조 인덱스부터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제거하는 게 원칙적으로 순차적으로 정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그냥 보조 인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랍 하면 되는데 클러스터형 PK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얼터 테이블로 드랍을 해야 되죠. 맞나요? 예. 그러한 내용들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해볼 건데요. 인덱스의 성능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이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면 되는데, 자, 30만 개의 데이터를 가진 예제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어제 EMP 테이블을 가지고, EMP 말고 또 다른 이제 인플로이즈를 이제 복사를 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각각 인덱스가 없는 경우와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있는 경우와 보조 인덱스를 설정하여 각각 쿼리 속도와 서버 부하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는 이미 여기서 했고 요체 페이지에 나와 있고 좀 이따가 우리가 이 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험 결과에 보면 데이터의 중복도가 높다, 카디널리티가 낮다라는 거죠. 몇 번을 얘기하죠, 그죠? 자, 이게 중복도라면 여기가 카디널리티라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이래 갑니까? 반비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예? 이렇게 가면 됩니까? 예? 예. 이렇게 가신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항상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이 내용은 자격증 시험에도 워낙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카디널리티랑 카티션 곱이랑 앞에 공부를 그냥 소위 말해서 한번 쓱 읽고 대충 보고 가서 시험 치는 애들이 있는데 가장 헷갈려 틀리는 게 이거 어디서 봤는데 카자로 시작하는데 카티션 곱, 카디널리티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죠? 맞나요? 네, 맞잖아요. 네. 카티션 곱은 뭐였던가요? 어디서 나온 개념이었습니까? 해제 어디서 나온 개념이고 카티션 곱은 그러면 얘는 이제 틀리는 거야. 깔끔하게 틀리는 거야. 지연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야? 어떤 조인? 니도 이제 살짝 틀릴 내용 가능성이 있다, 그지? 성원 어디서 나오는 기고? 그쵸? 크로스 조인이죠.
이거 안 했나요? 유저 TBL과 바이 TBL이 각각 10개, 13개가 있을 때 로우가 이거를 각각 크로스 조인을 하면 몇 개가 나온다? 했나 안 했나 혜재야? 근데 와 딱 헷갈리기 좋습니다. 저도 헷갈렸으니까 학생 때 맞죠? 예. 그래서 잊지 마세요. 헷갈리지도 마시고 이제는 안 헷갈릴 때가 됐잖아. 그죠? 예. 자, 그래서 중복도가 높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이 없다. 이건 뭐 당연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덱스의 관리 비용과 그러니까 인덱스를 우리가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비용과 인서트 등의 구문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를 하게 되면 제가 인덱스를 설명할 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뭐예요? 에? 뭐예요? 네자인데 양자로 시작하는 어제 내가 말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네. 우제된 기고 프로젝트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양날의 검이다고 기억을 합니까? 예. 또 검 나오니까 또 기억나네. 검 만화의 검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양날의 검이죠. 잘 쓰면 진짜 정의를 위해 쓰면 좋은 거고 이제 뭐 정의를 부수기 위해서 사용하면 악인이 사용하면 이 검은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거에 따라서 이 인덱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쿼리를 진짜 튜닝을 잘해서 우리 회사의 이러한 업무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체크하고 막 이래 실험해서 주는 거는 정의를 위한 거고 그 회사가 지랄 같아 가지고 이제 퇴사를 얼마 안 앞두고 이제 앞두고 나서는 이제 뭐 인덱스를 막 카디널리티가 졸라게 낮은 놈한테 막 인덱스 쉘이 걸고 나가는 놈하고 뭐 그러면 뭐 이제 그거는 그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금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업무에 비교를 하자면 상당한 로스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짜증나게 했다. 나가려고 준비 잡았다. 그러면 이거 하세요. 인덱스. 알겠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보크 쳐가지고 권한 다 비우세요. 뭐 그래 하십시오. 데이터를 날리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데이터는 그 회사의 자산이거든요. 근데 계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뭐 금전적으로 따지고 지랄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인덱스 어떻게 건드리든가 뭐 여기서 배우는 개념들 악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을 거 아니야. 한 번만 내 건드려 봐라. 인덱스 다 걸라뿐다 하면서. 그래 기억에 남을 거 아니야. 내가 이 좋은 점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잊어버리거든. 인간은 원래 그래. 자, 인덱스에 대한 결론인데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인덱스는 일단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인덱스는 컬럼, 열, 필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속성, 어트리뷰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열이랑. 그래서 열 단위의 생성을 하고 또한 우리가 어제 해봤듯이 2개 이상의 열을 조합해서도 인덱스가 생성이 됐다.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조건절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열의 인덱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조건을 주는 궁극적인 이유, 우리가 조건문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바, 그리고 MySQL을 하면서 조건이라는 걸 왜 줬습니까? 왜 줬나요? 민식아, 조건을 왜 줬지 우리가? if 하면서 조건 줬고 while 하면서 조건 줬고, 그리고 SQL에서는 where and 이러 하면서 조건을 줬지. 그거 왜 줬지? 우리가 왜 줬을까? 그 이유들을 알고 써야지. 찾아보고 싶은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그렇죠. 원천적으로 바라보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줌으로써 점점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로 추출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원론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때는 조건을 주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결과론적으로 계속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죠. 맞습니까? 네. 예.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조건이 없다면 그냥 다 뿌리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근데 조건을 주게 되면 그만큼 전체 데이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1단계의 데이터만,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나오게끔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웨어절 하나만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러한 쿼리문이 가장 이상적인 쿼리문이 되겠죠. 맞나요?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웨어절에서 사용되는 열의 인덱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PK가 되는 거죠. PK는 중복도가 없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거기에 인덱스를 어차피 만들어지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웨어 조건을 주면 한 방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죠. 안 그래요? 맞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데이터의 중복도가 상당히 높아. 어제와 같은 젠더 이런 거, 이게 남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웨어절에서 만약 조건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원하는 만큼 한 개만 딸랑 출력이 될까요? 예?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방법부터 잘못됐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시되, 제가 프로그래밍 자바 가르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컨디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고, 완전 코드 절약화 프로그래밍이 될 수도 있다라고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어차피 조건 싸움이다. 근데 이 조건은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많은 연습을 하고 남의 소스도 보고 내 생각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러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야 비로소 조건들이, 이제 생각들이 많이 나죠. 맞나요? 예. 그래서 웨어절에 사용되는 열의 인덱스를 만들어 줘야지, 그리고 자주 사용을 해 줘야지 이 인덱스는 뭐가 됩니까? 효용 가치가 높아지죠. 맞나요? 예. 그래서 웨어절에 사용되더라도 자주 사용을 해야 가치가 있고요.
셀렉트 문이 자주 사용되어야 셀렉트 문에입니다. 셀렉트 문에 자주 사용되어야 효과적이다 라는 거고, 인서트 문이 자주 사용되거나 자주 사용되는 열에 생성된 인덱스가 클러스터형이라면 페이징이 일어난다. 그죠? 맞나요? 페이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은 감내해야 돼요. 맞잖아요. 어떠한 테이블이라도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면 클러스터형 인덱스 PK가 없는 테이블은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없다고요. 이거는 지금 인덱스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업하고는 조금의 거리감이 있죠. 알겠죠? 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인덱스는 데이터의 중복도가 높은 열은 인덱스를 만들어도 효과가 없다라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인덱스의 관리에 대한 비용이 또한 높은 경우에도 쓸모가 없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어제 execution 플랜에서 봤던 뭡니까? 쿼리 코스트라는 내용이 있었죠. 기억나나요? 쿼리 코스트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쿼리 비용입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관계대수 카디널러티가 낮을수록 데이터 중복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낮으면 이제 카디널러티를 굉장히 생성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 된다. 그리고 외래키는 자동으로 외래키 인덱스가 생성이 되더라. 조인에 자주 사용되는 열은 대다수가 알고 계시다시피 PK와 FK를 연동을 하더라. 이건 우리가 조인에서 이미 잘 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들은 인덱스로 우리가 생성을 해주면 아주 속도 향상을 가져오죠. 맞나요? 예. 자, 그리고 인덱스에 대한 결론 세 번째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DDL입니까? DML입니까? DCL입니까? 이 세 개는. 예? 민식아, 네. 이거 DDL이가 DML이가 DCL이가? DDL. 아, DDL이구나. 위지야, 이거 DML이가 DDL이가 DCL이가? 미지야 안 왔나 오늘? 모르나? 어허. 인주, 뭐고 이건?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DDL, 데이터 데퍼니션 랭귀지.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앞에 자 중간에 있는 자만 생각을 하면 쉽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죠. 이거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예. 잘 알아두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요런 DML이 자주 일어나는지를 고려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죠? 고려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맞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 단순하게 인덱스는 삽입, 삭제, 수정도 되긴 하나 웬만하면 얘는 셀렉트 하는데 속도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자주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는 읽기에서만 성능이 된다, 향상이 된다. 데이터의 변경에서는 보조 인덱스건 그리고 클러스터형이건 간에
오히려 이거는 분명히 DB 엔진에다가 부담을 주는 격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근데 누가 성능을 향상을 시키면서 부담을 좀 더 적게 주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고전 소설이 있어요. 고전 소설, 뭐 홍길동전, 뭐 그리고 춘향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제 내용이 변경할 부분이 있나요? 없죠. 예. 이런 거는 인덱스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왜? 전혀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대로니까, 데이터가. 맞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걸, 고전 소설을 누가 건드린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맞죠? 허나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없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사용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가 있단 말이죠. 또한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테이블당 하나만 가능하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생성할 열은 범위,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윈과 엔드, 그리고 자 크다 작다 관계 연산자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거나 직계 함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덱스는 테이블에 아예 없는 것도 좋은 경우가 있어요. 보조 인덱스를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보조 인덱스가 아예 없는 경우에도 좋은 경우가 있다고요. 카디널러티가 됐다 낮은 놈한테 보조 인덱스 걸어놨으면 쿼리 코스트만 올라가고, 그런 것들은 뭐 사용하지 않은 인덱스는 과감히 제거를 해야죠. 이걸 제거를 해줌으로써 쿼리도 속도도 단가도 단가도 낮아지고,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인덱스가 무조건 있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맞잖아요? 예. 그래서,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어차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만, 보조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한다거나 삭제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앞에서 봤던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아두셨다가 여러분들이 보조 인덱스의 생성과 추가를 여러분들이 적절히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